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진심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AMD 쇼크라고 봐도 될까요?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우 지수는 섹터별 순환매 속에서 소폭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AMD가 무려 17% 이상의 폭락세를 보였는데요. 실적은 정말 좋은 실적을 내놓았지만 1분기 예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약사 암젠이 8% 넘게 폭등을 했고 나이키와 3M이 각각 5% 넘게 또 월트 디즈니도 2% 넘게 급등을 하면서 다우지수 안에서 이렇게 증시 약세 속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현재 판이하게 좀 차이가 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MD는 폭락했지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고용시장도 부진하면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 저성장 국면으로 완전히 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주 내에서도 일라이릴리나 월마트와 같은 이 방어적 성향의 사업 기업 쪽으로 시장이 빠르게 선회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미증시가 어떻든 국내 증시는 잘 올라갑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는 이런 기염을 또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했을 때 한 달 만에 기업 가치가 41%나 오르면서 중국 텐센트 또 미국 비자 이런 기업들을 시총 순위에서 제쳤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의 또 협력 기대감도 어제 장에서 부각이 됐었죠. 그러면서 원전주들 시세가 좋았는데 한전산업이 20% 상승했고요. 한전기술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등장으로 전고체 중심의 2차 전지 섹터에 훈풍을 불어왔습니다. 그중 대장주인 LG엔솔의 1,000조 원대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도 들려왔고요. 또 일론 머스크 CEO가 우주 데이터 센터의 태양광이 핵심 에너지다. 꼭 필요하다. 라는 발언과 함께 중국 세제 혜택 종료 기대감까지 안고서 정말 오랫동안 소외받던 태양광 섹터가 상한가 종목을 2개나 또 속출을 해내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도 스페이스X IPO 기대감 계속 안고 가면서 우주항공 테마 좋았고요. 또 부동산 자산 가치 기대되는 쪽도 연일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 역시 실적 발표에도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APR은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매도세가 보였고 또 하나오션도 연간 이익이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죠. 그런 만큼 오늘 또 에코프로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안에서도 신한지주와 KB금융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소화하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든든한 개장전 전략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간밤에 어떤 일들 있었는지 글로벌 이슈들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함께하면서 트렌드 섹터 4가지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셔도 되고 또 저희 QR코드도 준비해뒀으니까요.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 저희 채널 바로 연동됩니다.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일 국내 증시 자세히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연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루연입니다. 어제 우리 장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폭에는 차이가 있긴 했지만 모두 빨간불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일 미국장에서 이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 하락세로 출발한 국내 증시 낙폭을 키워가진 않을까 걱정하셨을 텐데요. 만회할 만큼이나 우리 코스피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점을 경신해줬고요. 5,400선 목전에 두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어제는 초반부터 원전 관련주 또 태양광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이끌어줬는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수 먼저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57% 상승해서 5,37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전날 이 워시 쇼크를 만회하고 급등했던 만큼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나 싶었는데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끌어 갔습니다. 최고점 5,376포인트까지 경신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랜만에 이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락세로 출발해서 중간중간 하락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딛고 올라와 줬고요. 0.45% 상승 1,149포인트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개인과 기관의 흐름 엇갈렸습니다. 선택이 좀 엇갈렸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1조 원 넘게 팔았고요. 수요일장에서 오랜만에 들어온 외국인의 강한 수급 참 반가웠는데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9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고요. 기관이 홀로 1조 7천억 원 물량 담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수급 들어왔습니다. 2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은 1,5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톱파보겠습니다. 여야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이슈는 지난달 26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오전 7시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산 자동차와 의약품, 목재에 대한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이유가 알려진 바가 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였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였는데 이 약속이 과연 무엇이었냐? 바로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건이었습니다. 당시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좀 국회 계류 중이었는데요. 현재는 이 국민의힘이 원래 관세 합의 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특별법 우선 처리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국익 차원에서 일단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위원회는 한 달 동안 활동하면서 법안을 들여다볼 예정이고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의결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3일이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국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어떤 부분이 좀 결정이 됐는지 아직 나온 바가 없는데요. 구체적인 인상 시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 인상 발언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 0.96% 상승했습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시총 1,000조 원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하락세 보이다가 오후장부터 다시 힘을 냈고요. 17만 전자 목전에 두고 마무리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77% 하락하긴 했지만 견조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마감 직전에 소폭 빠졌지만 여전히 90만 닉스는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주에는 하방 압력 받는 모습이 좀 많이 포착이 됐는데 화요일장부터 상승세 전환했고요. 2.94% 빨간불 켰습니다. 어제는 또 호재가 있었죠. 이 한화큐셀 미국 법인과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기타 금융주들, 이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금융주 특성상 높은 배당률, 이 주주 환원 기조가 강한 만큼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된 이 금융주에 대한 선호가 올라간 것으로 풀이됐고요. 또 거래 대금이 늘면서 오늘 발표되는 KB금융지주, 또 신한지주, 기업은행 등의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지주는 2.61% 상승, SK스퀘어 4.21%, KB금융 2.38%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계장비 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무려 5.8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을 제한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이 한온 시스템입니다.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한온 시스템은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 열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9.88% 상승해 3,2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성공하면서 장 초반 눈에 띄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가 더 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신사업 성과가 구체화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또 어제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선도 기업이죠. 죽스의 한온 시스템이 공조, 열관리 시스템을 납품하는 것이 확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 한화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9.95% 경신하면서 36,450원의 상한가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막판까지 상한가 유지하고 거래에 마쳤는데요. 미국과의 1조 원대 태양광 ESSG 배터리 공급 사업 확대 소식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은 태양광 대비 설비 또 공정 투자 규모가 크고요. 반복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사들의 실적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이야기는 이어지는 시그널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널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방금 말씀드렸던 태양광인데요. 머스크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섹터에 훈풍을 불어넣었는데 우주 공간에 태양광으로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2, 3년 안에는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가 태양광 보조금을 오는 4월부터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이 회담에서 이 협상 카드로 거론이 됐습니다. 미국 측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만큼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자 관련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한전산업 20.51%, 한전기술 12.19% 상승했고요. 대우건설 빨간불 켰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순환매 현상 계속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로 몰렸던 자금들이 다른 또 여러 주들로 성장주들로 자금이 좀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다우존스 0.53% 상승해 49,000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51% 하락, S&P 500 지수 역시 0.51% 하락해 6,800선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미국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요.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2달 가까이 최종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오픈 AI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3.33%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애플이 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애플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 모델에 집중을 했는데요. 강력한 기기 생태계는 소프트웨어적 혼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그 분석, AI 수익화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하드웨어 방어막 이론이 애플의 주가를 일으켰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은 오픈 AI에 최대 300억 달러 이상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버크셔 해서웨이, 보유한 헬스케어 기업이죠. 신장 투석 전문 기업 다비타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보유 현금이 또 3,817달러로 사상 최고치라는 사실이 지난해에 알려졌는데 현재 이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현금 가치가 빛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월마트는 최근 이 AI와 이커머스 도입 또 새로운 CEO 취임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0.2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알파벳입니다.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 1,138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2.82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고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AI 투자 규모가 투자자 기대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 AI 투자와 인프라 확충이 전반적인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최고 경영자가 설명을 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7.5% 이상 하락했고요. 이후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 역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또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가 1등 공신이었는데요. 지난 4분기 매출 19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무려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최대 830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시총 1조 달러를 되찾았습니다. 장중 10% 넘게 급등하면서 헬스케어주를 전반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KB금융, 기업은행 같이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이루연이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상황으로 좀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전 거래일에 이어서도 심상치 않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성장주들, 다우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 월트디즈니라든지 나이키, 3M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으로 반등에 성공해줬습니다. 다만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큰 좀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특히나 1.5%나 밀리면서 22,904선, 그리고 S&P 500 지수는 6,88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AMD의 하락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기술주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제 반도체까지 투심이 더욱더 위축이 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크게 밀린 건데요. 금값도 그래도 0.78% 상승했고 국제 유가도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감이 생기는 모습 보이면서 1.69% 조금 상승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심은 회복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현재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전망이 암울하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AI 및 반도체 테마 또한 투매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3% 넘게 밀렸고요. 브로드컴과 메타, 테슬라도 3%대 마이너스권 보였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도 2% 넘게 정규장에서 밀렸는데요. 일단 이렇게 현재 기술주가 투매에 휩쓸리는 와중에도 굳건하게 애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AA 관련 익스포저가 작고 또 꾸준히 현금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 애플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띈다고 현재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최근에 기술주의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 2주간 애플은 오히려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4.36%나 급락하면서 나스닥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11개 업종 중에 무려 7개가 상승을 했고 4개 업종만 하락을 했는데 AMD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7% 넘는 주가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9% 넘게 급락했고 TSMC, ASML도 모두 4% 안팎으로 밀렸습니다. 일단 이 팔란티어도 11%나 넘게 급락했고 오라클도 5% 마이너스권 나타났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그래도 에너지와 제약 업종은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젠, 나이키, 월트 디즈니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다우지수를 견인했고요. 일라이릴리도 예상치보다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실적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죠. 실적 발표한 기업들 내용들 어떤 수치 담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좋았어요. 호실적과 함께 또 심지어 리사수 CEO가 여전히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 특히나 데이터 센터용 CPU 수요가 높아진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오르면서 102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또 올 1분기 매출 전망치 또한 98억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 기대치의 93억보다 높았습니다. 93억 달러보다 높았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100억 달러 이상을 기준으로 잡은 투자자들이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전망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낮은 98억 달러다. 이 부분을 좀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그나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규모 AI 투자 붐 속에서 조금은 보수적인 수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매출을 반영한 전망치였다라는 점에서 좀 실망하는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에도 주가가 밀린 점은 이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요. 마이크론 램 리서치 이런 주요 반도체주들도 동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AMD가 17%나 장중에 넘게 빠졌고 또 시간 외에서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는 하락세 보이고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계 소식도 봐야겠죠.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극명하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주가가 폭락했었죠. 그런데 이제 일라이릴리는 압도적인 실적 그리고 또 향후 장밋빛 전망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총 1조 달러도 탈환했습니다. 9%나 넘게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요. 일라이릴리의 4분기 실적은 매우 압도적이었는데요. 193억 달러 매출할 EPS도 7달러 54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폭증을 했고요. 일단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179억
179억 달러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젯바운드와 마운자로를 앞세운 이 비만 그리고 당뇨 치료제가 실적을 쌍끌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노보노디스크가 먹는 위고비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후발 주자들의 거센 도전 그리고 특허권 만료라는 이 악재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일라이릴리는 아직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커피 한 잔 값으로 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 가격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으면서 또 먹는 치료제 비만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현재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까지 밟는 등 시장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겠죠. 실적 자체는 매우 좋았습니다.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38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연간 매출이 4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나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47%나 증가를 했고요. 26년 자본 지출이 1,750억에서 1,850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일단 7세대 TPU가 대규모 추론 및 학습에서 엔비디아의 GPU 대비해서 훨씬 뛰어난 전력 효율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피차이 CEO는 모델 최적화를 통해서 이 제미나이 서비스 단가를 78%나 절감시키는데 이 TPU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또 제미나이 3인데요. 월간 활성 사용자가 7억 명. 7억 명을 넘었다라는 부분인데 전분기에는 6억 명 정도로 수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제미나이 기술이 통합되고 있다는 점도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알파벳이 AI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고수익 인프라 사업으로 구축화했다,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알파벳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이 자본 지출 부분이 좀 부담을 보이고 있으면서 시간 내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AI와의 합병과 더불어서 역대급 또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는 이 스페이스 X가 연일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죠. 이번에는 회사 대표단이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 접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에서 관련 업체 주가들이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진코솔라와 TCL 중환 그리고 징성기계전자 등이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머스크는 미국 내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전지 생산 능력을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었죠. 그러면서 이런 미래 사업에 대한 구상들을 하나둘씩 꺼내들고 있는데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스페이스 X와 xAI를 한 지붕 아래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가치도 처음으로 8천억 달러, 우리 돈 1,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소식 안고서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소외받았던 태양광 섹터가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좀처럼 중국에 대한 수출기를 트지 못하고 있는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H200 이야기인데 젠슨왕 CEO가 방문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좀 이 수출길이 열렸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검토 절차가 길어지면서 이 H200의 수출길을 조금 교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상무부의 분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국무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제동을 걸고 있는 건데요. 이번 수출 합의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5%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과 또 전체 출하량의 절반을 미국 고객에게 먼저 배정을 해야 하고 각종 의무 테스트에 대한 보고 의무화도 전례 없이 강력한 이런 조건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불투명해지자 이 엔비디아의 공급망 일부는 핵심 부품 생산을 일시 중단을 했고요. 문턱을 낮추나 싶던 이런 중국 측도 미국의 이런 라이선스 발급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거품론을 앞세워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저격했던 마이클 버리죠.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정조준했습니다. 10%만 더 떨어져도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적자에 들어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코인 채굴 업체들까지 먼저 파산으로 몰아갈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끔찍한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왔고 죽음의 소용돌이로 심화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1년간의 트럼프 랠리를 모두 반납하고 7만 달러대까지 주저앉은 이 비트코인을 두고서 버리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는 이번 하락이 정말 단순 조정을 넘어서 큰 하락세, 크립토 윈터죠. 천일의 겨울에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정이 되면서 현재 시장이 계속 시끌시끌하죠. 매파냐 비둘기파냐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되돌아보면 적지 않은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증시가 전 거래일에 이어서 간밤에도 좀 조정을 크게 겪고 있기 때문에 버클레이즈는 1930년 이후에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할 때마다 S&P 500 지수가 첫 한 달, 그리고 세 달, 그리고 6개월 동안 각각 평균 5%, 12%, 그리고 16%의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짚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해 동안 나타나는 고점 대비 저점 하락폭보다 더 큰 수준입니다. 시장이 당장 워시가 매파냐 아니냐를 두고 우려하고 있지만 진짜 시험 때는 5월 이후에 이제 첫 시작이 되면 이 부분부터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움직임이 현실화가 되면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위험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 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경제 지표도 주목을 하셔야겠죠. 1월 ADP 민간 고용이 2만 2천 건, 예상치 4만 5천 건보다 둔화한 흐름 보였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도 53.8로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는 13일에 발표가 되고 고용 보고서도 미뤄졌습니다. 일단 연방 정부의 셔트다운으로 닷새 정도 미뤄지게 됐고요. 현재 셔트다운은 풀린 상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양시장 모두 개장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빠르게 개장 실시간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월 5일) 양시장 문 활짝 열었습니다. 미증시의 영향 때문일까요?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일 대비 1.8%나 급락하면서 현재 5,2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흐름 비슷합니다. 지금 1.48% 마이너스권 나타나고 있고요. 1,132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역시나 끌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장 시작하자마자 쓸어 담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천억 원가량 물량 던지고 있고요. 기관도 4천억 원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장 분위기 비슷합니다.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고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봅니다. 역시나 반도체 투톱 현재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5% 하락이고요. 하이닉스도 4.6% 하락하면서 85만 8천 원에 8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약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LG엔솔은 버텨주고 있는 흐름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역시 하이닉스와 동반해서 낙폭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대 강한 하락 곡선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2%대로 오늘 쉬어갑니다. 기아도 현대차와는 희비가 엇갈리게 기아는 그래도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셀트리온이 2%대로 역시 제약바이오 좀 지수 대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기다리고 있는 KB금융 강보합권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또 개별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실적 기다리면서 지금 하향 곡선 그려내고 있네요. 에코프로는 1%대, BM은 2%대 하락입니다. 알테오제는 어제보다는 낙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약보합권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로봇 대장주 레인보 로보틱스 3%나 좀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 코롱 티슈진, 그래도 리가캠 바이오까지 펩트론도요. 바이오주들이 지금 코스닥 지수보다는 선방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역시나 부동산 자산가치 기대되는 쪽 연일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섹터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트렌드 섹터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지 캐스터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유현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미국 기술주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려주면서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5,300선을 넘었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어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원전과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4가지 트렌드 섹터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4가지 섹터는요. 태양광, 2차 전지, 원전, 그리고 부동산 자산주 이렇게 4가지입니다. 네, 먼저 태양광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태양광 관련 종목들 상한가 랠리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먼저 이 국내 태양광 업계에 호재로 작용한 소식 들고 왔는데요. 오는 4월부터 중국 정부가 태양광 품목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 기업들은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서 저가 공세로 이 태양광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보유해 왔는데요. 이제는 이 가격 채택기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 기업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그동안 중국과 20%에서 30%까지 차이가 나던 이 가격 격차가 이제는 10% 안팎으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보조금을 폐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앞으로는 과잉 생산을 막고 부실 기업을 정리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은 경쟁력이 없던 중소업체들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면서 과잉 수출을 하다 보니 이 시장 내에서 공급이 과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중국의 상위 태양광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하나솔루션 같은 우리 태양광 기업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면서 수익성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두 종목 모두 어제 시원하게 올라가주면서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흐름 좋습니다. 우선 하나솔루션부터 보면요. 자회사 하나큐스를 통해서 태양광 모듈과 셀을 팔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태양광과 ESS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번 상승이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다시 매겨지는 이 구조적 재평가의 시작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어제 7,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 하나솔루션과 같이 똑같이 이 셀과 모듈을 만들지만 주력 시장이 좀 다릅니다. 한화가 미국과 같은 해외 주력이라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 비중이 70%에 달하는 국내파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 국내 시장에서 이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꼽히면서 어제 아주 뜨거운 관심 받았습니다. 중국의 이번 정책 시행이 오늘 4월부터 시작이 되므로 아직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에 남은 재고를 아주 값싸게 시장에 내던지는 밀어내기 공세 펼칠 수 있을 가능성 큽니다. 올해 1분기만큼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을 더 뜨겁게 달군 소식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행보입니다. 머스크 측이 최근 중국의 주요 태양광 기업들을 직접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정말 머스크의 우주 태양광 꿈 본격화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기대감이 확 커졌는데요. 실제로 중국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기분 좋은 상승 탄력 불어넣어줬습니다. 사실 머스크는 지난주 테슬라 실적 발표 자리에서도 미국 안에 무려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전지 생산 라인을 깔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주에서는 태양광을 통해 얻은 전력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앞으로도 우리 태양광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개장 전 프리마켓부터 태양광 관련 종목들 흐름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앞서 하나큐셀의 미국 프로젝트 소식 살짝 전해드렸는데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큐셀과 LG 에너지솔루션 이 두 기업이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하나큐셀에 5기가와트시 규모의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 두 회사 모두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은 챙기면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받은 또 다른 포인트는 로봇용 배터리입니다. 로봇이 얼마나 쓰이겠어 하실 수 있겠지만 전망치가 어마어마합니다. 2040년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5,300만 대에 달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로봇에 필요한 배터리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더 가성비가 좋은 LFP 배터리가 쓰이지만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대세가 될 전망인데요. 그래서인지 어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인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지 일제히 빨간불 켰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로봇 수요가 눈에 띄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 로봇이 전기차나 ESS 수요의 규모를 대체하기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러한 목소리도 나오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섹터는 원전입니다. 어제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부터 이 원전주 시세 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국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 함께하자 이렇게 직접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불기둥 뿜어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오던 이 마스가 프로젝트, 즉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일보다 원전을 짓는 게 더 우선이다. 라는 입장을 내면서 우리 쪽에 먼저 손을 내민 건데요. 이러한 한미 협력 강화 소식에 원전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전산업,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세 종목 눈에 띄는 강세장 연출됐습니다. 한전산업 20% 상승세 보이면서 어제 16,1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한전기술 12%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5.8%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 종목들이 주목받는 이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전기술은요. 원전 설계에 강점이 있고요. 한전산업은 발전 설비, 운전 정비를 맡고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에서 높은 품질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요즘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그래서인지 빅테크 기업들은 날씨에 상관없이 24시간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복합화력 발전소를 선호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은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전력의 미국 원자력 발전 시장 진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설계에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계 영역에서 가장 수익화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고요. 원전 섹터 오늘도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봐도 좋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섹터 부동산 자산주입니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제목의 드라마 아시죠? 이러한 제목의 드라마가 나올 만큼 이제는 서울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성공의 상징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는 서울의 땅을 가진 기업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소식이 불을 지피면서 서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돈이 몰리는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삼표시멘트와 하림지주입니다. 두 종목 모두 나란히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우선 삼표시멘트는 성수동의 삼표 레미콘 부지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최고의 79층의 글로벌 업무지구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행정 절차를 공식화했고요. 또 올해 말 착공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하림지주 역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많이 빠지면서 약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서부 T&D는 용산 나딘상가와 신정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단순한 자산 보유를 넘어서 이제는 실질적인 개발 이익이 발생할 거란 증권가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영 중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이요, 중국 무비자 입국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객실 점유율과 가격이 동시에 뛰는 호재를 맞이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주들 테마성으로 급등하는 흐름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지라는 추격 매수보다는 실제 개발 계획이 얼마나 가시화됐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제장 주도했던 4가지 주요 섹터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떤 섹터들이 주목받을지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흐름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유현지였습니다. 네, 현재 시각 9시 16분 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내 증시 분위기 현재 어쩐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면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라온 분위기긴 하지만 여전히 좀 하락폭이 큽니다. 1.4% 하락하면서 5,29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동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대 하락 1,1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볼게요. 반도체 투톱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솔루션은 강보합권 나타나주고 있고 원전 안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2%대로 쉬어갑니다. 현대차 현재 양전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어제장에서도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양전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또 기대를 해보면서 셀트리온은 2%대로 현재 제약바이오 쪽으로 흐름 좋은 모습입니다. APR이 10%대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 어제장에서는 매도세가 출회되더니 오늘은 또 수급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한온시스템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8%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안에서 어제장에서 강하게 올랐던 한전산업 오늘도 두 자릿수대 슈팅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주항공 쪽으로는 오늘 쉬어가네요. 한화시스템 5%대 하락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가치 관련주들 하림 지주가 오늘은 두 자릿수대 급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두가 거래 재개되고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현재 19%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좋았으나 지금 현재 15%나 급락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링크솔루션 24% 강하게 오르면서 7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단 보시면 대부분 반도체는 쉬어가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도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또 상승 전환을 기대해봐도 될지요. 미증시와는 다르게 또 강한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저희 팍스경제TV 이어지는 프로그램들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전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폰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